어느 날 문득 잠에서 깨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내 삶이 세월의 강을 따라 흐르다 보니 어느덧 텅 빈 강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정성으로 돌보지 않으면 어느새 말라버리기도 하고 잘못된 물길을 내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관계를 마르게 하고 결국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두 가지 행동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는 누구를 탓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가꾸기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성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지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약점이나 콤플렉스를 농담의 소재로 삼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선을 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키가 콤플렉스인 친구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여전히 아담해서 보기 좋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칭찬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친구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울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사회적 관계라는 얇지만 단단한 막이 우리 사이에 존재합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편안하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먼저 그것을 들추어낼 권리는 없습니다.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상대방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용히 덮어주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를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바로 자랑입니다. 물론 내 삶의 기쁨과 성취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은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년을 넘어서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자랑은 자식 자랑과 돈 자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가장 쉽게 상처를 내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다들 비슷비슷하게 자랍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여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 그들의 삶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기쁨은 물론 크겠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 중에는 아직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기쁨을 위한 자랑이 친구에게는 자식을 볼 때마다 느끼는 속상함과 아픔을 더욱 깊게 만드는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돈 자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라는 막막한 강 앞에서 누군가는 튼튼한 배를 타고 있고 누군가는 작은 뗏목에 의지해 위태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는 친구 앞에서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 앞에서 돈 자랑을 하거든 그저 참 좋겠다. 오늘 밥은 네가 사렴하고 웃어넘기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당신 앞에서 그런 자랑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갖고 나가야 할까요? 기본은 상호성에 있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는 일입니다. 누군가 내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샀다면 나 역시 다음에는 내 형편에 맞는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친구가 생일에 값비싼 선물을 주었다면 나는 진심을 담은 손편지와 작은 꽃 한 송이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려는 정성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작은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도 좋고 문화센터의 강좌도 좋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를 보면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일삼거나 남을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면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맑고 향기로운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SNS를 통해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하지만 SNS 속 세상은 대부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편집해 보여주는 화려한 무대와 같습니다. 그 모습에 현혹되어 내 삶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글을 올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물들게 합니다. SNS는 나를 알리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성찰하는 창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4가지 마음가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째,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십시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삶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상대의 입장에서 깊이 공감하십시오.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마음이 우정의 핵심입니다. 셋째, 돈 거래는 되도록 피하십시오. 돈은 가장 돈독했던 관계마저 시험에 들게 합니다. 넷째, 내가 먼저 친구에게 자랑스러운 트로피가 되어 주십시오. 친구가 이 사람이 내 친구야라고 말할 수 있는 빛이 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타인의 박수 소리에 맞춰 춤을 추었다면 이제는 내 안의 음악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동작이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만의 춤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오직 당신만을 위한 기쁨을 찾고 당신만의 춤을 추시길 바랍니다. 그 평온하고 자유로운 춤사위 속에서 당신의 삶은 그 어떤 젊은 날보다도 충만하게 빛날 것입니다.